반갑습니다.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의 자력양성절 중에서 과거의 타력생활 조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타력생활은 의례생활입니다. 자력양성의 자력은 의례와 관계된 용어로 과거의 타력생활 조목을 거울 삼아서 자력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초기 교서인 6대 요령에 보면 계문의 법마상정급 3조에 뭐가 나오냐면 부당한 의례심을 두지 말라는 계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례심을 계문으로서 단속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이만큼 의례한다는 것에 그 문제점을 둔 것이죠. 사람은 사실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의존관계에 있습니다. 서로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의존을 안 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건강한 의존과 병적인 의존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존은요, 의존하되 병적인 의존을 의례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례한다고 하면은 병적인 의존, 기생한다는 그런 의미를 함께 포함한다는 것이겠죠. 소태산 대종사는 과거의 타력생활 조목을 제시합니다. 그 첫째 조목이 바로 의례생활입니다. 자, 그 대목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부모, 형제, 부부, 자녀, 친척 중에 혹 자기 이상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 의지하여 놀고 살자는 것이며, 또는 의례를 구하여도 들어주지 아니하면 동거하자는 것이며, 또는 타인에게 빚을 쓰고 갚지 아니하면 일족이 전부 그 빚을 갚다가 서로 못 살게 되었음이요. 자, 이 대목을 현대적으로 다시 읽어보면 성인이 되어도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없는 사회 구조를 말할 수 있고요. 가계부채와 개인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떠한 그 사회 현상, 그래서 종속적 사회 현상을 사회 현상이라고 이렇게 이것을 풀어서 현대적으로 읽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 조목은 남녀 권리의 차별입니다. 여자는 어려서는 부모에게,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늙어서는 자녀에게 의지하였으며, 또는 권리가 동일하지 못하여 남자와 같이 교육도 받지 못하였으며, 또는 사교의 권리도 얻지 못하였으며, 또는 재산에 대한 상속권도 얻지 못하였으며, 또는 자기의 심신이지만은 일동일정의 구속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음이니라. 자, 이게 과거 여성의 삼종지도죠. 삼종지도로서 남성에 대한 종속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아버지한테, 남편한테, 자식한테 이렇게 종속되는 것이죠. 전부 다 남자한테 종속되는 거지 않습니까? 가부장 사회의 이게 핵심을 말한 거죠. 이게 종속되는 핵심. 여성의 남성에 대한 그 어떤 그 종속되는 그 내용을 이렇게 강령적으로 딱딱딱딱 말해 놓은 것이죠. 이것을 현대사회적 관점으로 보면 교육이나 사교의 권리나 재산권에서 차별이 있다면 이는 남녀 차별인 것입니다. 또는 사회체제에 있어서 여성에게 어떠한 구속이 있다면 이도 현대적 의미에 있어서 남녀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의례생활과 남녀 차별을 현대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주권의 문제와 관련이 됩니다. 타력생활이 종속적 삶이라면 자력생활은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가진 주인공의 삶입니다. 자력은 자신의 삶을 종이 아닌 주인으로 사는 주권입니다. 타력생활은 자기다운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바라는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부정하고 잘 모르고 또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사는 거죠. 타인의 기대와 요구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어떤 기대대로 살고 요구대로 살게 되는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부모의 기대나 스승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삶을 규정해 가는 것으로 삶의 주인공, 이렇게 삶에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객이 되어버리는 것. 이것을 어찌 보면 현대적 의례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력자는요, 타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의존은 지배받는 삶입니다. 자력이 없이 의지하면 끝내는 스스로에게 종속되는 종속적 삶, 심하게 말하면 노예의 삶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자기답게 꽃피는 주인이 되어야 자신을 사랑할 수도 있으며 자신의 삶을 사랑할 때 타인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기생하고 의뢰하는 삶은 상대와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조종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남이 아무리 선의로 조언을 한다 해도 그 조언은 조언일 뿐입니다. 선택은 자신이 하는 것으로 조언은 조언으로 끝나야 하는데 그 조언이 맹목적 의뢰가 되면 조언하는 타인에 의해 조종되는 것입니다. 자기답고 자기 삶에 당당할 때 상대와 진정한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제간에 있어서도 진정한 스승은 제자를 지배하고 조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력으로 자기답게 살도록 스승은 제자를 스승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처음엔 스승의 스타일을 따라 자기다운 삶을 가꾸어가는 디딤돌로 삼도록 참고하는 삶이 되도록 하겠지만 끝내는 이마저도 벗어나도록 안내합니다. 이와 같이 스승의 색깔에서도 벗어나 자기다울 때 진정 스승과 조우하는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력자와 자력자로서 만나는 그 포인트가 바로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타력 생활의 조목을 보감 삼아서 자력 생활을 개척해야 합니다. 자력은 세상에서 유일한 자기다움입니다. 그러므로 자력 생활은 자기만의 가능성과 삶을 긍정하는 능력이라면 타력 생활은 타인에게 의뢰하고 기생하고 종속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10장에서 정산종사는 자력 양성의 대지를 해설해 주십니다. 먼저 생활 방면에 자력을 본위하여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의무와 책임을 같이 지키자는 것이요, 정신 방면에 있어서도 자력 생활을 근본하여 모든 생활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 믿자는 것이며 모든 공부를 자기가 주인이 되어 수행하자는 것이며 모든 사업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 정성을 바쳐서 모든 일에 자타력을 병진하되 자력을 근본으로 실행하자는 것이니라. 이처럼 자력을 본위하여 자기가 주인이 되어 믿는 것이며 자기가 주인이 되어 수행하는 것이며 자기가 주인이 되어 정성을 바치는 것이라고 자력 양성의 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력을 양성하는 것은요,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다운 가치를 활짝 꽃피우는 것입니다.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고마리는 고마리대로, 할미꽃은 할미꽃대로, 할미꽃대로 자기다운 아름다움을 꽃피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력자는 주인의 삶을 삽니다. 이러한 자력자는 타인을 자신의 자신의 연장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연장으로 부리지 않습니다. 타인을 부리는 순간, 타인을 자신의 연장으로 부리는 순간 그 자신이 그에게 의존되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주역으로 대할 때만이 나도 주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력자는 자신의 역량이 미치는 만큼 자력 없는 사람을 자력자가 되도록 밀어주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자력으로 사는 것, 자력 양성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자력은 상대를 존중하고 협력하여 연대하는 데까지입니다. 자력자는 상대를 자력자가 되도록 도와주며 그러한 자력자들과 연대하여 자력의 세력을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요의 자력 양성 중에서 과거 타력 생활 조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과거 같은 타력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자력 생활을 하자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